저는 지구인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막 3년 된 아기 회사입니다. 푸드테크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 뭐 성공적인 얘기를 드릴 만한 거는 없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고 이 위기, 코로나라는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돼서 밥상의 역전을 어떻게 또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지구인 컴퍼니를 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기자였었고요. 그리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랑 카카오톡에서 마케팅을 했었고, 마지막 직장이 배달의 민족에서 밀키트 사업을 총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푸드 쪽이 계속 재밌었고, 맛있는 거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사적인 영역의 취향이 일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푸드 사업 쪽을 하다가 배민에서 굉장히 많은 재고들이 음식과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여러 밸류 체인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제조 공장 쪽이랑 물류 쪽에서 발생하는 재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했으나 아쉽게도 스타트업이 배민이 지금은 이제 유니콘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ROI가 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좀 성장하기까지 오래 걸리겠다라는 이제 비즈니스를 중간중간 계속 정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맡았던 사업이 한 2년 정도 하다가 접게 되면서 그 재고의 문제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거기서 끝내는 게 아쉬워서 지구인 컴퍼니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구인 컴퍼니를 하기 전 이제 배민에서부터 이 음식의 재고에 대한 문제에 고민을 시작한 건 한 약 5년 정도 됐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그 농산물 재고가 한 연간 500만 톤인데 이게 채소와 그 과일만 그렇습니다. 곡물이나 고기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 판다고 했을 때 약 18조 원 정도고요. 이걸 폐기 처리하는데 보통 1kg에 한 7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카테고리가 있지만 재고의 카테고리는 과일, 채소, 곡물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저희는 수확 시기에는 이 원물을 굉장히 저렴하게 팔았고요. 수확이 끝나서 이제 농가의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들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원물은 한 30에서 50% 정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서 농가의 수익을 보장을 해주고 기존에 발생했었던 폐기 처리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었고요. 제품 개발의 사이클이 그러다 보니까 매우 짧아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채소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분해성 컵에 만든 이제 분말 스프가 있었고 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물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식물성 고기를 개발하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정도 동안 16개 농장의 재고를 제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1,020톤 정도를 구출했는데요. 이게 되게 커 보일 수 있는데 엄청 작아요. 백종원 셰프가 그 정용진 회장한테 전화 한 통으로 일주일에 감자 100톤을 구출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근데 사실 3년 전에 제가 이 재고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되게 많은 거를 배웠고 그리고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았지만 회사의 수익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갈증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돈을 많이 벌면서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데 저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 건강하게 소비자들에게 마켓에서 인정을 받아서 소비자들이 기꺼이 이걸 구매하고 라이프 스타일의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자연스럽게 농가의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굉장히 집중했었던 건 못생긴 농산물의 밸류 애드를 하는 거였어요. 그냥 원물을 싸게 파는 건 이마트가 더 잘하는 일이고 CJ가 훨씬 더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밸류 애드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식물성 고기를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였는데 저희가 16개 농가의 재고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처음에는 제가 2달 동안 500개 농가를 찾아다녔어요. 좋은 못생겼지만 그래도 맛있는 과일을 소싱해서 팔려고. 근데 나중에는 16개의 농가에 이제 농부님들이 그 만족도를 이제 주변에 알리면서 특히 그 농부님 중에 이장님을 만나면 바이럴이 엄청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농부님들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곡물 쌀이랑 뭐 잡곡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와서 묵은 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안 팔린다라고 해서 저도 팔아봤는데 정말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곡물 재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걸로 뭐를 만들어야 될까? 분말수프, 기존에 만들었었던 분말수프나 뭐 죽이나 이런 제품들은 그냥 맛있는 수준인 거지 마켓에 없는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경험 측면에서 좀 놀라운 경험을, 좀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더 건강학적으로도 몸에 더 좋을 수 있고 그런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던 시점에 2년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출장을 갔다가 친구가 우마미 버거라는 데를 데려가서 이거를 먹였어요. 근데 이걸 다 맛있게 먹고 났는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게 가짜 고기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진이 너무 어둡게 나왔는데 혹시 임파서블이나 비욘드 드셔보신 분 있을까요? 네, 이게 진짜 고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뭘로 만들었길래 이게 진짜 고기 맛이 나지? 라고 했더니 여기에 곡물도 들어가고 완두콩도 들어가고 감자도 들어가고 뭐 강낭콩 뿌리 추출물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고기 맛이 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으로 우리가 곡물의 재고를 이런 방식의 밸류애드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저희 회사를 만든 이유가 그 대기업처럼 이렇게 잘 팔릴 제품을 싸게 많이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지구인 컴퍼니를 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해결하기 위한 회사의 미션을 반영할 수 있는 아이템인가? 그래서 데이터를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곡물의 재고는 과일, 채소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게 됐고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측면에서는 곡물이나 채소의 소비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육류의 소비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고기의 공급량은 점점 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대체육류 시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뭐를 암시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냥 맛있어서일까? 음식의 기본 본질은 진짜 맛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고기보다 사실 더 맛있는 수준이냐라고 하면 아직까지 식물성 고기가 고기를 뛰어넘는 정도의 맛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왜 찾지? 그리고 왜 이거를 즐기지? 왜 호기심을 갖지? 가 그냥 단순히 그냥 트렌드 때문일까?라고 보니까 사실 환경의 문제나 혹은 건강에 대한 이제 니즈와 또 맛에 대한 선호도의 스펙트럼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맛있기 때문에만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경험,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이 미각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비주얼적으로 혹은 후각적으로 그리고 이게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즐거움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제품이 환경학적으로 직접적으로 내 생활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는 가치 소비가 접목이 되어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가 저희는 이제 소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소가 이렇게 도축을 하기까지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려요. 근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이제 문제들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 소는 곡물을 먹고 자라요. 그 곡물을 먹으면서 단백질이라는 게 생기고 5년, 10년 기간 동안 온실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그 이제 병리학적인 문제들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 고기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기를 먹는 건 뭐 고단백이어서 먹는다기보다는 맛있어서 먹는 거고 단백질 이제 함량이 높다 보니까 좀 뭔가 기운 차려야 될 때 보신이 필요할 때 등등 이제 고기를 찾고 그게 이제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상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중간 과정을 스킵하면은 어떻게 되지? 그 단백질의 소고기의 단백질의 원료가 곡물이라면 저 중간 과정의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접목을 했을 때 저 곡물이 이런 고기처럼 되지? 그 방법을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찾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렌틸콩, 퀴노아, 병아리콩 가지고 단백질 성형 압출술이라는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런 슬라이스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한국에서 재배되지 않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수입산을 제외하고는 국내산 곡물 재고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만드는 제조 과정에 폐기 처리가 제로예요. 그래서 도축하는 과정에서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배설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어떤 그 소셜 비용을 제가 측정을 해봤을 때 1kg의 그 소고기를 도축할 때보다 물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kg당 한 64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줄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조 공정 과정에서도 폐기 처리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R&D를 동시에 진행을 했고 이 제품을 개발하기까지 한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곡물의 재료는 온갖 것을 다 써봤어요. 여기에 개발 인력이 30명이라고 한 건 저희는 스타트업이고 굉장히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걸 다 준비해서 그 인하우스로 기술연구소를 만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저희 집에서 제가 만들었고 그리고 저는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새벽에는 코딩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30명의 식품공학자 영양학 박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웃소싱 방식으로 한 분은 텍스처 프로젝트, 한 분은 pH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30개를 쪼갰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알고 있는 건 저밖에 모르는 상황으로 개발을 2년 동안 해서 사실 조금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엄청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네, 저희의 타겟은 그 한국에서 보통은 시장 그 제가 유통을 하려고 1년 동안 작년에 막 이마트도 다니고 편의점도 다니고 했지만 동일하게 물어봤었던 건 이 시장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너희 제품을 우리가 팔면 소비자들이 정말 이걸 살까? 어떤 소비자들이 살 것 같아? 근거 데이터가 있으면은 제시해줘라고 했는데 이 마켓은 국내에 아직 존재하지 않고 미국에선 굉장히 웰리스족 내지는 이제 그 비건 지향주의자들이 워낙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마켓의 성장률이 이제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도 많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 없는 데이터를 사실 외국의 데이터를 우리나라의 로컬 컬처에 맞지 않는데 이걸 들이미는 것도 의미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코엑스나 현대백화점, 뭐 롯데백화점 그리고 온갖 박람회를 다 다니면서 저희 제품을 시식하고 팔아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는 70%가 플렉시테리안이었어요. 그 플렉시테리안은 이제 막 비건의 막 단계가 오보, 락토, 페스코 많잖아요. 뭐 생선만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우유 유제품까지는 드시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그걸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고기 종류를 먹지 않는 비건과, 그리고 사실 그냥 간헐적 다이어트 내지는 건강식을 의도적으로 챙기려고 하는 플렉시테리안, 그러니까 비건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끼 정도는 일부러 샐러드를 먹으려고 하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뭔가 좀 부대끼는데 포기는 할 수 없는 그런 타겟을 저희는 플렉시테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플렉시테리안이 모여있는 마켓은 다이어트 시장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타겟을 플렉시테리안에게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혀주자, 이제는 채소로만 섭취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고기를 먹는 즐거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라이트하고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해서 플렉시테리안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욘드랑 임파서블 구매자의 60%가 플렉시테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의 목표는, 저도 개발할 때 그랬지만 그러니까 고기를 개발할 때 저는 임파서블이랑 비욘드 미트보다 더 맛있는 식물성 고기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고기보다 훨씬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그 식품공학자분들한테 그 미션을 드릴 때 마장동에서 소피를 받아오고 소고기를 부위별로 띄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고기보다 더 맛있는 소고기를 만드는 게 목표여서 모든 개발의 기준 표준치를 일반 소고기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지금 고기보다 훨씬 더 맛있는 수준이냐라고 하면 아직은 그렇지 못해요.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저희가 개발한 건 구워 먹을 수 있는 식물성 고기고, 마이야르 리액션이 있어서 고기를 구울 때, 왜 삼겹살 구울 때 막 이 지글지글 구워지면서 그 향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열 처리를 할 때 소고기의 플레이버가 극대화될 수 있는 슬라이스를 개발을 했고요. 이거는 그런 마이야르 리액션이 접목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조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지난주에 햄버거 패티 개발이 끝났어요. 비욘드 미트보다 맛있게 나왔다는 평가를 요즘에 받고 있어요. 판매는 아마 8월, 9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저희의 언리미트는 소고기 대비해서 칼로리가 훨씬 낮고요. 콜레스테롤이 제로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의 수치가 소고기보다는 낮지만 비욘드나 임파서블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몸의 맛은 고기의 식감, 텍스처, 향, 이런 그 고기를 즐기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더 극대화하되, 영양학적으로 몸에 안 좋은 수치들은 좀 낮추고, 상대적으로 고기를 먹을 때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 철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강화를 하려고 하고요.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한테 부족한 게 비타민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 고기 안에 비타민 성분을 함유하는 방식으로 영양학적인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리미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의 범위인데, 저는 제가 아무래도 마케팅을 했다 보니까 그냥 맛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사실 하는 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만들 수 있는 경험의 폭이 얼마나 넓을 수 있는가, 이게 라이프 스타일의 식생활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매일 저희 사무실에서 이 언리미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서 계속 먹고 있고,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이제 마케팅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햄버거 패티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B2B로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올 1월부터 홍콩과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코로나 때문에 B2B 이제 유통의 타격이 굉장히 국내에서는 컸었어요. 근데 홍콩이랑 미국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매월 주문이 2배에서 3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마켓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코로나가 이제
이거를 사실은 위기를 기회라고 얘기하는 게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픈 상황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죄송하기는 한데 오히려 건강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늘었고 그 건강학적인 측면에서 사실 준비되어 있는 아이템, 이 기술력이라는 게 사실 언젠가 이런 상황이 터질 거야라는 걸 예상하고 사실 만들었었던 거는 아닌데 어느 시점인가 사람들은 더 즐거운 경험을 필요로 할 거고 가능하면 그게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게 사회적 환경적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고리들을 고민하면서 만들었었던 상황인데 그게 코로나라는 상황과 맞물려서 오히려 저희한테는 많은 기회들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전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유통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많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팝업을 좀 열어봤고요. 그리고 언리미트를 개발하는 데 2년이 걸렸고 12월 말 정도에 런칭을 했어요. 지금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몽드 셀렉션이라는 이렇게 음식계 노벨상 같은 그 시상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막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최근에 이제 임파서블 푸드의 판매량이 많게는 5배에서 한 6배 정도가 올랐다고 해요. 전년도에 비욘드 미트의 매출액이 3,600억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2배 정도의 매출 목표 7천억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1조 이상을 넘길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식물성 고기 판매량이 왜 늘었냐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육류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예요. 코로나가 생겨서 더 건강한 음식을 찾아야겠다가 아니라 육류 소비가 워낙 많은 나라인데 육류 공급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임파서블이나 비욘드가 예측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육류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보통 통계학적으로 예측하는 시기는 2050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2050년 전에도 이게 코로나나 혹은 또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제2의 바이러스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암시들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50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 한 30년 정도 당겨졌고 그렇다면 푸드 업계에서 사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 맛있는 음식의 밸류에드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이제 푸드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농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쪽에서 이제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의 재배 방식을 더 고도화하는 걸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테크 기반의 이제 푸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공급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분야가 뭔지를 조금 발견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지구인 컴퍼니라는 이름을 지은 건 그냥 되게 단순하게 저는 맛있는 음식을 대기업처럼 싸게 많이 팔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지구인으로서 해결해야 되는 응당 아주 당연한 먹을거리의 문제가 환경까지 두루 해결할 수 있는, 지구인으로서 조금 뭔가 조금 뿌듯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유통을 하고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구인 컴퍼니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구인으로서 지구인스럽게 지구인답게, 그리고 저희는 맛있게 만드는 걸 기본 목표로 하고 이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테크놀로지의 여러 가지 방식을 아낌없이 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음식이 반드시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에서의 가격 체계라든지 여러 밸류 체인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당장 저희가 뭐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겠지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기회의 역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